여기는 목포시에 있는 유달산입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그런 유달산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목포항의 전경, 목포 시내가 이렇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아주 멋진 이 큰 집이 목포에서 이제 제일 갑부 그 이운동 선생의 저택입니다. 조선내화 거기 그 오너시죠. 그리고 전남일보사도 갖고 계시고, 저기 보면 저기 선곡박물관이 있는데 그분의 호가 선곡인데 그 박물관 자리 저기 이제 제가 출생했던 목포시 유달동 5번지입니다. 바로 저희 집을 이운동 씨가 샀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저렇게 확장하고 당신의 박물관도 지었는데, 그리고 그 앞쪽에 저 도로가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이 그 했던 그 창성장 거리라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적상가옥이 남아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포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런 전통 있는 그런 도심지인데, 지금은 뭐 자꾸 신도시가 생기니까 조금 그때와는 다릅니다만은, 근데 1930년대 40년대 일제시대 때는 목포가 대한민국 4대 항구였습니다. 부산, 인천, 원산, 목포 이렇게. 그리고 그때 목포는 인구가 뭐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뭐 7만 또 11만 넘어가면서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6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고, 또 저기 아래 가면 이제 목포의 눈물, 그 이난영 여사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노래비가 있는데, 이 목포의 눈물이 목포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이난영 여사는 1916년에 목포에서 출생을 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출생을 해가지고 제주도의 나무집에 일하러 갑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무집 살이를 하다가 이제 노래를 하도 잘하니까 그 집주인이 이제 가수의 길을 만들어주는데, 16살 때 가수로 데뷔를 하고 그 유명한 목포의 눈물을 20살 때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조선일보사하고 OK 레코드사라는 그 레코드사 사장이 이철이라고 대구분인데, 그 레코드사하고 조선일보가 애양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국 무슨 향토 노래자랑을 하는데, 이난영 여사가 바로 이 목포의 눈물로 대상 1등을 차지하면서 급기야 이 목포의 눈물이 온 국민의 노래가 되는데요. 근데 이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는 이난영 여사의 오빠 이봉용 씨도 음악하신 분이죠. 이봉용 씨의 친구인 문일석이라는 목포분이 작사를 했어요. 그분의 시예요. 그 당시 시 제목은 목포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목포의 눈물로 노래가 바뀝니다. 문일석 씨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한 정말 그 당시에는 초엘리트죠. 그리고 이제 작곡하신 분은 손목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또 유명한 분이죠. 경남 진주 분입니다. 일본 동경음악원에서 서양음악을 공부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OK 레코드사 이철 사장은 대구 분이고, 그러니까 대구, 진주, 목포가 합쳐져서 만든 노래가 목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포의 눈물을 뭐 목포 부둣가에서 그 애절한 안악내 이베르 노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일제 저항 가요입니다. 목포의 눈물이 1935년에 나왔으니까 1910년 한일합방하고 25년 후에,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살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난영 여사가 처음 부를 때는 3절까지 있었는데, 2절, 3절에 그 저항의 이 가사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2절 여러분 시작할 때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저 앞에 저 큰 바위가 노적봉인데요. 저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1592년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일본군을 이제 막아냅니다. 근데 병력이고 군량미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저 노적봉 큰 바위에다가 볏집을 갖다가 가마니를 다 둘러싸고, 또 그 당시 그 조선 백성들을 군복을 입혀갖고 막 세워놓으니까 저 목포 앞바다에 들어오는 일본 왜군의 군함이 그걸 보다가
와, 무슨 조선군대가 저리도 많고 군량미가 저리도 많냐 해가지고 겁을 먹고 배를 돌려서 도망갔다, 후퇴했다 하는 이제 그런 전설적인 바인데,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자, 1935년 이 노래가 나올 때보다 300년 전이 바로 임진왜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임진왜란의 그 원한, 이것을 그 2절에서 지적하고 계시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노래가 조선 총독부에서 검열을 하는데 300년 원한 품었다 가면은 그 검열이 통과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 손목인 문일석 씨가 깨를 부려가지고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 한자하고 가사를 한글을 병기를 합니다. 그래서 300년 원한 품은을 한문으로 쓰는데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석삼자에 백자를 일백백자가 아니고 삼나무 백자, 나무 목 옆에 일백백이 있는 삼나무 백자를 쓰고, 연은 연못 연자를 쓰고, 삼나무가 세 그루 있는 연못.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일본, 조선, 중국이다 이거죠. 이제 그리고 원한 품은 한문으로 원할 원자에, 한은 편안할 안자를 써, 원한. 품을 바람풍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함, 말하자면 평화를 원하는 바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그 일본 조선 총독부 항무국에서 그걸 검열하는 그 일본 관리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물었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난영 여사가 이 노래를 OK 레코드에서 취입을 할 때는 그냥 300년 원한 품은으로 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르다 보니까 다 온 국민이 그렇게 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 총독부가 1년 만에 그 노래를 금지곡으로 이렇게,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임진왜란 때 만드는데 3절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찌 타 옛 상처가 새로워진가. 그 옛 상처는 바로 임진왜란을 말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도실 임이면, 임이 바로 우리 독립해방입니다. 모도실. 25년, 일제하에서 25년 전에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이 마음도 보낼 것이요. 포기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항구에 맺은 절개, 먹포의 사랑. 그 절개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독립을 바라는 끈질긴 마음, 해방을 바라는 처절한 마음을 절개, 2절에서는 애달픈 정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는 그 당시에 목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미고요. 그래서 조선 전체를,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은 노래였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광주에 5.18 민주화 운동이 나고, 또 한맺힌 우리 호남 사람들이 그 혜태 타이 가서 야구장이나 이런 데서 또 뭐 시위를 할 때 목포의 눈물을 많이 불렀죠. 근데 원래 목포의 눈물, 우리 온 민족의 노래였고, 일제의 강권 정치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저항가요로서의 목포의 눈물이었고, 그 가사를 여러분 요즘은 이제 방송국에서 2절까지밖에 못 부르게 합니다만은 3절까지 한번 그 유튜브에서 이난영 여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얼마나 애절하고, 그게 그 당시 창법인데, 그때 그 이난영 여사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윤정이나 또 옛날 이미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수입니다. 20살에 목포의 눈물을 발표하고 21살에 김혜송이라는 유명한 작곡가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는데 6.25가 터지고 1945년도에 그 남편 김혜송 씨가 나쁘게 되고 맙니다. 뭐 무슨 미군정 뭐 공연을 했다 뭐 그런 명분으로. 그래서 하루아침에 남편을 그냥 뭐 보지도 못하고 이제 이별이 되고 마는데, 그 비통함에 이제 우리 이난영 여사는 이제 알코올, 술도 많이 해서 알코올 중독도 되고, 그 당시에는 또 아편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건강이 아주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만난 남자가 여러분 그 유명한 전설적인 남인수 씨입니다. 진주분이죠. 본래 성씨는 강씨인데, 이난영 여사의 본명도 뭐 이옥년가 뭐 그런 이름인데요. 그 남인수 씨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 남자겠죠. 그래서 근데 그 남인수 씨가 그 폐결핵으로 1962년도에 이제 결국 돌아가시고, 3년 후 1965년도에 이난영 여사가 49인가 50인가 정도 나이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뭐 자살이라는 설도 있고 또 그렇게 불행한 삶을 마칩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출생해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제주도로 나무집살이를 갔던 이난영. 그러나 그 타고난 목소리로 당대 최고 가수가 됐고, 그리고 그렇게 만난 김혜송, 또 애수의 소야곡으로 유명한 남인수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안타까운 죽음, 정말 불멸의 여인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난영을 조금 이렇게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면 정말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금 감동하게 되고, 또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에 민족혼을 불러넣기 위해서 그런 목포의 눈물을 그렇게 불러서 온 국민의 노래로 만들었던 위원장님, 그런 애국심,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포의 눈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일제 저항가요 의미로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 목포의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동백꽃도 아직 남아있네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루. 자, 2절 가사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 저양 가요를 담고 있다, 가사를.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저 꽃 밑에 임자치 완연하다 애달픈 청조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아느니 임그려우는 마음 목포의 노래. 3절도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멋진 가사입니다. 3절은 잘 안 부르시는데 깊은 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찌 다 예상처가 새로워진가 못 오는 님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
아롱처진 옷자다 이별의 눈물이냐 님실은 나룻배 하염없이 떠난다. 못 오는 님이면 내 마음도 보낼 것을 님 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소름. 깊은 밤저 같다른 흘러가는 때 어찌 다 내 상처가 새도워진가 못 오는 님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한그의 맺는 절개 목포에 살아 깊은 밤저 각다른 흘러가는 때 어찌 다 내 상처가 새로워진가 못 오는 님이면 이 마음 더 보낼 것을 항구에 맺는 절개 목포에 살아 열명 되시려면 밖에서 한 10명 정도 가판에서 드실 수 있으니까 네, 갈게요. 네, 나가세요. 네. 여기다 상차라죠. 그럼 여기다 상차라죠. 밖에 나가라고. 이거 갖고 밖에 간판에서 드실 수 있어요. 나가셔서. 좀 이따가. 잘 지내, 잘 져. 아따 저 끼리끼리하면서 아주 서가 쫙 떼버려. 홍어 맛있어, 어째요? 맛있어. 아주 찰지다. 아주 좋아. 홍어는 초보했습니다. 예, 그래. 이런 데 없어. 어디 역할 가면은. 잘하는 거 없는가? 말로. 소문은 절대 내지 말고. 우리 팀보다 좀 약해. 잘리니까 뒤에 이제 찾네. 내가
목포 옆에 무안, 신안, 영암 3개 군이 한 선거구예요. 거기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제 황두남 위원장인데 저하고 특별한 관계 있습니다. 버시자 정치적인 동지예요. 2007년도 우리 한나라당 시절에 무안, 신안 보궐선거가 있어서 제가 출마할 때 이 양반이 민주당 신안 군의원으로 민주당으로 당선됐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저와 함께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당에 와가지고 17년 동안 아무 보상도 못 받고 헌신만 하다가 지난번에 무안, 신안, 영암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끌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뭐 어디 공기업도 갈 기회도 있을 거고 그러실 걸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 황두남 위원장 오늘 여러분 오셨다고 환영하는 말씀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정말로 천리먼 길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험지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압니다만은 험지가 아니고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사는 동네가 아니고 내 이세를 위해서 어떻게 과연 해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만 위원장님하고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인 동지로 함께 해가지고 정말 우리 전남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 의원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에 3년 7개월 임기를 남겨놓고 최초로 호남 기초의원이 그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 정말로 금천구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또 서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오시니까 더 힘 나시고 힘내셔서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이 꼭 한번 배지 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두남 위원장이 여러분들 오셨다고 특별히 아까 얘기한 신안 천일염을 다량한 소금 세트를 선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황두남 위원장 고향이 신안군 비금도예요. 대한민국 천일염으로 제일 유명하고 시금치 섬초의 고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실 때는 또 섬초를 한 박스씩 준비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 비금도 그 바둑의 이세돌이가 비금도 아닙니까? 비금에서 부자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비금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정말로 아침에 한 그래도 새우깡 먹고 달렸을 텐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또 버스도 편안한 버스도 아니고 전부 다 사람들 한 분 더 오시기 위해서 또 대형 버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구경 잘 하시고 오늘로 인해서 가정에 또 활기도 찾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섬초가 나오면은 지금 섬초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제가 섬초 한 박스씩은 꼭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